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이오와주 코커스의 최종 승자는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언론은 핏 브리지지와 버니 샌더스를 공동 승리자로 대우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저녁 토론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부티지지는 아이오와 승리를 기반으로 힘을 받고 있지만 뉴햄프셔는 수십 년 샌더스의 마당이었기 때문에 샌더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공화당의 보수 중의 보수 패트릭 뷰캐넌도 민주당 경선 승리자는 버니 샌더스나 마이클 블룸버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와 같은 분석인데 사회주의자와 억만장자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추가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해군 장군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무죄 판결 승리 연설대로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민주당과 화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탄핵 중에도 기간 산업 확충안 통과 등에 찬성했던 민주당도 더는 대통령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자신의 별장으로 떠날 때마다 약 100만 달러가 듭니다. 별장인 그 호텔에서는 경호원이 하룻밤 자는데 650달러를 받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나면 세계 경제도 안정되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합니다. 지난 1월의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좋은 22만 5천 개였습니다. 멕시코 장벽을 쌓기 위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애리조나주 선인장 모뉴먼트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또 유타주의 자연보호지역은 미네랄 시추 등이 허용됩니다. 일요일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에 대해선 1917이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생충의 수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저의 이 웃음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께서는 영원토록 모르실 겁니다. 이런 그 웃음은요, 사실은 방송 시작할 때 조금 그 부드럽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민망함과 죄송함의 표현이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고 했었잖아요. 네, 우선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민주당 후보들의 그 후보 토론회요. 후보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명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민주당 그 토론보다도 중요하고 정말로 그 주목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제까지 핏 브리지지 그리고 그 버니 샌더스 후보의 아이오와에서의 경선에 대한 최종적인 승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P통신들도 우리는 그 최종 승자를 가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대의원들 그 퍼센테이지로는 26.2%, 26.1%, 엘리자베스 워렌이 15점 몇 %죠? 아니죠. 최종 100% 개표 결과 17.98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15.85 또 에이미 클로버셔가 12.27%인데 대의원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유권자들의 직접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그 표도 중요하잖아요. 그 표에 있어서는 또 버니 샌더스가 이겼고 너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은 그 11명, 5명, 2명, 조 바이든까지 그렇게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P통신 등도 전부 지금 우리가 누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그 민주당의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이 이제 그 리카운트가 아니고 리캔바스라고 얘기를 하죠. 리카운트의 경우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가끔 리카운트를 합니다. 리카운트는
모든 투표를 하나하나 다 다시 이제 손으로 개표하는 그런 리카운트이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아무리 그 아이오와주가 유권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인구가 320만 명밖에 안 되니까요. 주 전체에. 그렇다 하더라도 리카운트는 힘듭니다. 그래서 리캔버스라는 것은 적어도 이제 어느 지역구에서 이만큼의 투표가 나왔다 하는 것을 다시 계산하도록 민주당의 그 당 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확신하기 위해서 팀 페레즈가 어제 그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은 어제 보니까 조 바이든 그 후보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인기가 있죠. 본인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기도 했고 부통령의 와이프로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선한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그 호감도가 높은 편인데도 어제 한 10명 놓고 연설을 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그 배우자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고 또 그 유권자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정도로 지금 조 바이든이 많이 찌그러들었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와주에서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4위를 했기 때문에 돈이 잘 거치지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그 조 바이든이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에게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뉴햄프셔가 어떤 매체는 waiting for 그 버니 in New Hampshire, 버니를 기다리며 버니가 이긴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뉴햄프셔에서 뉴햄프셔주가 그 아이오와주의 경우는 코커스가 제일 처음 치러지는 곳이고 뉴햄프셔는 지난 100년 넘게 미국에서 예비 선거 이제 그 비밀 투표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장에 가서 하는 그런 예비 선거를 제일 먼저 치르는 주가 이제 그 뉴햄프셔 주인데 아주 이 뉴햄프셔 주가 묘한 주예요. 아이오와는 미국을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눴을 때 이제 그 동부의 맨 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부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북쪽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뉴햄프셔는 동쪽이잖아요. 완전히 그 동쪽이고 뉴햄프셔 위에는 메인밖에 없으니까 뉴햄프셔주는 완전히 버먼트주하고 친구주예요. 네모난 상자로 이 두 주를 표현을 한다면 네모난 상자를 이제 그 딱 그 반으로 가르면은 오른쪽이 뉴햄프셔, 왼쪽 위쪽으로 버먼트주 하니까 버먼트주가 샌더스 후보의 지역구잖아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이 뉴햄프셔주의 노조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할 때 항상 내 집처럼 우리 옆집처럼 샌더스가 들락날락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질 뉴햄프셔의 바로 아래는 매사추세츠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엘리자베스 워렌의 주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과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을 보면 버니 샌더스는 오랜 동안 정치인을 했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는 주니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뉴햄프셔주는 버니 샌더스가 훨씬 익숙하고 편하고 버니 샌더스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아서 버니 샌더스를 기다리며 이 같은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핏 브리지즈가 굉장히 그 아이오와주에서 잘했기 때문에 지금 돈도 모이고 지지하는 그 기반도 강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뉴햄프셔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1위, 핏 브리지즈 2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잘하지 못하면 엘리자베스 워렌도 여기서 끝날 수 있다 하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어떠한 사람으로 모여야지만이 이게 급진적으로 가느냐 이제 아니면 중도적으로 가느냐 민주당 사람들의 마음을 정할 수가 있고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길 수 있는 계획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뉴햄프셔가 참 모순적인 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아이오와주가 그 백인이 한 85% 이상이었잖아요. 뉴햄프셔주는 더해요. 뉴햄프셔주는 90% 이상이 백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오와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무나 그 정치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비선거가 처음 치러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주이고, 이 미국에서 아마 그 엽서, 우편 엽서를 보면은 제일 그 아름답고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뉴햄프셔의 엽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주가 굉장히 좀 리버럴해요. 리버럴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뭐 live free or die,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지 않으면 죽고 말겠어 하는 그 같은 그 번호판이 나올 정도로 리버럴하고 버몬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순이에요. 리버럴한 주 하면은 보통 좀 뭐 총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그 강아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집주인이 조금 더 많이 열심히 들여다본다던가 하면은 벌써 딱 그 샷건을 준비하고 있는 주가 또 뉴햄프셔주거든요. 그 아름다운 단풍이나 포스트카드의 이면에는 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주가 뉴햄프셔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햄프셔주에서 오늘 저녁에 그 예비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지기 전에 마지막 그 토론이 있겠지만, 지난번에는 뉴트 깅그리치가 이미 아이오와주의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지금 누구는 핏 브리지지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버니 샌더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게 버니 샌더스의 승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핏 브리지지의 승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뉴햄프셔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확실히 이길 것으로 봅니다. 이 지금 그 패트릭 뷰캐넌이라는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잖아요. 이제 뉴트 깅그리치와 거의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버니 샌더스가 이 사람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뉴트 깅그리치나 패트릭 뷰캐넌이나 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그 남자와 결혼을 하는 와이프 역할을 하고 있는, 물론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아주 뭐 뚜렷하게 와이프 남편 그 구분이 없는 커플도 있고 구분이 있는 커플도 있다고 하는데, 핏 브리지지 같은 경우는 my husband 하고 배우자를 소개하니까 본인이 이제 와이프인 거죠. 이런 와이프 역할을 하는 남자를 결국은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뽑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뽑힐 경우는 핏 브리지지는 정말 대단한 거죠.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존 F 케네디보다도 버락 오바마보다도 처음 대통령이 될 때 나이가 어렸던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게다대고 동성애자인 것까지 하면은 이건 완전히 역사를 새로 쓴다는 말이 부족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흑인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흑인들 가운데서는 복음주의자들이 많고,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해서 이 패트릭 뷰캐넌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브리지지도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버니 샌더스, 그리고는 이제 억만장자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딱 3월 3일부터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월 말이 되면은 이제 다음 주에 뉴햄프셔가 11일이고요. 그리고 22일이 토요일이네요. 네바다는 토요일에 코커스를 하네요. 그리고 29일도 토요일이네요.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그렇게 되고 나면 2월 말이 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 세 사람이 남는다. 세 사람인데 다 백인이에요. 브리지지도 이름은 백인 같지 않지만 백인이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은 70대이고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36살의 브리지지. 세 사람의 백인 남자만 남을 것인데 결국은 블룸버그와 샌더스가 될 것이다. 샌더스는요, 1월 달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2,500만 달러나 모았고, 지금도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열기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샌더스 대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미 그 에이미 크로바샤 같은 사람이 이번에도 또 4등, 5등 하면은 끝이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또 3등 하면은 끝인데, 이 기세로는 핏 브리저지와 버니 샌더스가 1, 2등을 다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람을 밀어준다는 의미에서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굉장히 그 중요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명을 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해군 장군인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는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식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마이클 블룸버그와 오늘 같이 그 선거 유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미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않았고, 2월 달에 네바다도 없죠, 아마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런데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주목을 받고, 이 해군 장군은 어찌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해줬는데도 마이클 블룸버그를 지지하게 됐는가?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그 미국 해군으로서 동료들에게 위협을 하고, 포로를 뭐 정말 그 칼로 찌르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포로를 죽게 하고, 그리고는 그 시신 앞에서 사진을 찍고 트로피처럼 좋다고 하고 이랬었던 사람을 해군이 견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무죄로 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방면해주고 했었을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군 기강이 잡히지 않는다고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쫓겨났죠. 또 쫓겨났으니까 마이클 블룸버그를 지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미국의 민주당 그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주말인데도 이제는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번 주는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주, 아마 It comes to pass라는 성경 구절을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좋아할 것 같고요. 그것을 막 기다릴 것 같고,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럴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대통령 3년 하는 동안 최고의 한 주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이번 선거가 유리한가, 이 같은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왜 집에 온 것 같죠? 그 이어폰 자체가 제가 그 좀 전에는 흰색을 했었는데, 늘 그 검은색 하던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다른 그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왠지 평소에 그 나하고 함께 했었던 그 이어폰 자체를 제가 좀 멀리한 것 같고 너무 불편해서 지금 다시 잘 여러 과정을 조작을 한 결과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좀 전보다 제가 훨씬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섹션에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아마 이 연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방송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었고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원래 그 승리 연설이다 했는데 뭐 그냥 승리 뭐 연설이라기보다는 축하하는 뭐 그런 것이었고 하면서 계속 맨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몇 년 동안 내가 민주당에게 너무너무 그 부당한 그런 그 대우를 받고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카 트럼프를 나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이방카 트럼프가 I love you dad 하면서 허그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그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나오라고 해서 딸보다는 그 와이프더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그 위치 선정을 보면은 딸은 이제 아빠 허그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고 이방카 트럼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고 하고는 딱 그 연설 내지는 어떤 뭐 축하 기념식 이런 거 끝나고는 그 문으로 딱 대통령과 동격이었어요. 그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과 동격으로 쫙 그 뒤로 들어가고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는 두 사람을 쫙 그 비춰주고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국정연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제의 그 연설을 들어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앞으로 그 남은 그 11월 달까지의 기간 동안 민주당과 협조하지 않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낸시 펠로시, 뭐 민주당의 여러 그 지도자들을 비난을 했고 또 공화당인 그 밀 롬니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예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21년 전에 그런 이 같은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시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의회 멤버들에게도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멤버들이나 미국 국민들이 내가 나로 인해서 겪지 말았어야지 됐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그 당시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지금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클린턴은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공화당 그 의원들과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탄핵당하고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분노, 무슨 evil이라는 표현, bad cop이다. 뭐 이렇게 뭐 criminal, 다시 제임스 콤이 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안 가겠다는 그런 뜻을 그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중에도 USMCA 나프타를 이제 새로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지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도 거기에는 또 그 동의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기간 산업의 경우도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기간 산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하지 못하고 의회의 어떤 지지와 통과와 승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악마화를 민주당을 한 이상은 민주당도,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악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낸시 펠로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이뻐야 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니까 찢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찢어버리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아무 일도.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국민만 손해인 거죠. 선거 그 직전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막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이해를 3년 동안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공화당은 94%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자유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94%의 지지를 주는 국가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의 애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무슨 일을 해도 그 신도들이 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 목사와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할 것 같은 보수의 지도자들, 평소에 보수는 우아해야 되고 말도 곱게 해야지 되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그 사람의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전 목사 잘한다 하잖아요. 그것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느 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아마 상당수는 풋볼 대단한 팬일 겁니다. 풋볼이 미국의 진짜 스포츠는 야구고요. 풋볼이 아니라 미국의 내셔널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풋볼을 너무너무 즐기잖아요. 그 터프한 것.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적이다라 그리고 적을 정해놓고 이제 스포츠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강 그렇지만 풋볼 지지자들이 더 좀 강하죠. 적을 해놓고 적을 참이 무찔러야지 되는데 게다가 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자들은 뭐 좀 반칙해도 상관없어. 이기면 되지. 뭐 그 정도 반칙 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반칙한 거잖아요. 이거는 또 뭐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도 좀 통하네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설령 조국 전 장관이 약간 그런 잘못을 했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민주주의는 그런 거는 아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민주주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에게 정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칙을 좀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전체주의인 거죠. 권위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은 것 안다. 어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낙태 반대해주고 아주 그 연방 대법관 보수적인 사람으로 해주고 이민자들 억누르고 어차피 내가 이민자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라고 하면은 그걸 좋아해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온전한 미국의 100%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기를 포기했으니까. 빌 클린턴은 21년 전에 저와 무엇이 다르지만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애국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적은 적이고 나는 나고 적이랑 어떻게 같이 가. 근데 국민이 적일 수가 없잖아요. 반쪽의 국민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굉장히 강하다. 일부입니다. 극히 제가 일부만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생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많은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죠. 그 본인들이 원하는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기 때문에 방법은 상관없이.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요. 방법이 공정하고 깨끗해야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notion, principle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notion과 principle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래의 손해 보더라도 정도를 가자 하는 notion과 principle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구나 해서 2020년 그 11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되는 일이 없겠구나. 참 너무나 당파적이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오죽하면 그 팍스뉴스가 팍스의 그 진행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어요. 팍스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스타 진행자,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루답스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팍스를 지켜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 셰프 스미스는 크리스 월러스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좀 이제 중도로 가고 한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쫓겨난 거죠. 뭐 거기에 있지 못하고 셰프 스미스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스타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뉴스 프로듀서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어떠한 그 분석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팍스에 뉴스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이 뉴스 리서치 팀이 경고장을 쭉 보냈는데 특히 이제 셔네니티와 셔네니티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셔네니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변호사 부부 변호사 있잖아요. 또 그 부부 변호사는 대통령의 그 변호인 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스인포메이션을 전한다. 자꾸만 그런 것을 방송한다 하고 경고장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팍스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시니어 정치 스페셜리스트 브라이언 머피스가 그런 것을 보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우크라인 Disinforma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그 잘못된 정보들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힐을 중도적인 매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힐은 절대로 중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우측으로 공화당 쪽으로 기운 중도를 표방하는 매체이거든요. 의회 신문 더 힐의 컬럼니스트 존 솔로몬 씨가 팍스에 자주 출연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경고장을 줬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 디제노바 부부에게 경고장을 줬는데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팍스 앤 프렌즈 제가 팬 수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의 비유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토퍼 해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과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팍스 앤 프렌즈가 그 밀 롬니가 나의 그 종교적인 그 양심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에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다 했을 때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인단 말이야 하고 했었던 팍스 앤 프렌즈가 아무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내버려뒀고 오죽하면 팍스의 뉴스 리서치 팀이 경고장을 날렸겠습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그 좋은 점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언젠가는 진정되겠죠. 진정되고 나면 지난번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뭐 미국으로 제조업이 올 거야, 뭐 할 거야, 좋을 거야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좀 한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꼭 중국에 가려던 것이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세계 제2의 경제인 중국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경제가 지금보다는 안정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여름쯤 되지 않겠어요? 여름쯤이면 2020년 하반기고 2020년 하반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선거가 막 이제 제대로 시작되고 그런 즈음이고 그렇게 될 경우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이득인 거죠. 그것 이외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경제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일본의 그 크루즈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 보인 사람 나왔고 미국에서도 그랬다고 하던데요. 동부 쪽에서 해서 41명 정도, 아픈 사람은 뭐 61명 정도였었고 3,100명 정도가 타는 크루즈에서 41명, 61명이면은 요코하마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 크루즈 배 이름들은 참 좀 뭐라고 할까요? 돈으로 따지면 비싸 보이고 또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면 좀 고위층 귀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80세가 되신 그 홍콩에서 오신 분이 처음에 아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름 외우는 거 잘 못 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름이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해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닥터 리
웬리앙 이 닥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도 2명이나 있고 아이 1명이군요. 결혼을 하신 분인데 결국은 숨지셨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녹내장을 안과 의사니까 환자를 보는데 그 여자 환자가 이 녹내장 때문에 이렇게 진료하던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제 친구들에게 의대 다닐 때 친구들에게 다 알리고 했더니 루머를 퍼뜨린다고 해서 그런데 결국은 금요일에 숨졌다고 하잖아요. 에이 참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지난달에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퍼졌을 때니까요. 처음에는 막 경찰들이 집에 와서 막 각서 쓰고 다시는 이런 루머 안 퍼뜨린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투명성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뭔가를 아무튼 공개를 하는 것,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부통령이 얘기를 했던가요?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파웨이의 파웨이의 제품을 어쨌든 기간 산업에 5G를 쓰겠다고 했더니 이거 우리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어? 하고 말하자면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리저리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또 뭔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게 하겠죠. 본인 이제 재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일자리 창출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요. 예상은 뭐 전문가들이 월스트리트저널과 뭐 다른 매체가 조금 다른데 한 15만 후반 8천 명에서 16만 1,000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22만 5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CNBC 등 많은 매체에서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캘리포니아 너무 추운데요.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날씨가 따뜻해서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 다음에 레저가 좋죠. 호텔 업계 이런 데가 아주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스케어는 늘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제조업은 여전히 허우적거립니다. 오히려 뭐 12,000개 정도 일자리 줄어들었다고 하고 실업률은 뭐 3.5에서 3.6이니까 거의 변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좋은 뉴스는 임금이 1년 전보다 3.1%가 올라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꽤 높네요. 28달러 44센트. 이 점은 예상했었던 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내가 본 그 헤드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 대통령 무죄다 했던 이런 것을 흔들었는데 오늘은 또 화났을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 번 이동을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죠. 경호원도 있고 하니까 플로리다로 갈 때마다 적어도 100만 달러는 든다고 하거든요.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이 연봉도 안 받고 일하잖아. 연봉 4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플로리다 가면은 100만 달러 든다고 하잖아요. 그거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한 번 가면은 연봉 2년치 그 연봉이네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경호원이 자는 방을 트럼프 호텔이잖아요. 거기가 말하자면 650달러를 받는답니다. 보통 일반 이런 경우에 평균으로 계속 내온 돈이 있잖아요. 168달러 정도 되는데 650달러 한 사람 한 방에 자는데 650달러를 받고요. 이게 2017년도에 뭐 10번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값을 줄였습니다. 거의 400달러 정도? 396달러네요. 396달러? 400달러면 400달러지 396달러로 내렸어요. 그런데 대신에 방을 더 많이 빌리고
그리고 그 경호원들이 더 많이 그 방에서 자게 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흐레씩이나 머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호원은 아흐레씩이나 머물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뉴저지의 골프 코스는 어떠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그 레드핀이라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레드핀 등등을 참고로 해서 한 100군데의 렌트 같은 것을 본 결과, 뉴저지 골프장 갈 때는 이제 경호원들을 뭐 방 3개 있는 그 집에 렌트를 한다 하면 한 달 렌트를 17,000달러인데 평균이 3,400달러고요. 가장 비싼 데가 8,500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 골프장에 없을 때도 다 이렇게 돈을 받고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기를, 당선되면 내가 백악관을 나갈 수 있겠어? 일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어딨겠어? 하더니 3년 동안에 300 며칠이라고 하던가요? 342일을 백악관에 없었다고 하니까 딱 그 3년 중에서 1년 백악관에 없었네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 한 100만 달러 정도는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하면은 지금 국민 세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빨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행정부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애리조나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올간 파이프 캡터스 내셔널 모니먼트, 선인장이 그쪽에 많으니까 이곳이 유네스코에서도 1976년도에 생태계의 보석이다. 그리고 아리조나 하면은 무슨 영적으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기를 받아온다. 그런 것, 문화적으로도 보존. 그쪽에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부수기 시작했답니다. 멕시코와의 장벽을 쌓는데 불도저 가고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유타주의 내셔널 모뉴먼트인데 이것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예전에 규제를 해놨던 것을 다 푸는데, 하나는 Bear Ears, 이것은 오바마 때에 해놨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Grand Staircase라고 해서 빌 클린턴 시대에, 이 두 대통령은 과거에 1906년도에 그 Antiquities Act, 뭐 앤틱할 때에 그런 법에 따라서 여기를 보존을 해야지 된다고 딱 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무부가 최종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200만 에이커 정도예요. 해서 여기서 미네랄도 채취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고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경우는 보존했던 그 지역을 반 정도로 줄이고 반은 개발해라 하는 거고, 오바마 대통령이 해놨던 Bears Ears는 85%를 줄이니까 이것은 그냥 무늬만 보존하는 것이고 다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이 다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가? 의회에서 이 같은 공공의 땅도 최종적으로는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미국이 아주 강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요. 이리하여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왔네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생충과 1917년 사이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이 겨뤄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17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카데미 그 전문가들이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서사극이고 뭐 미국 것이고 기타 등등. 그런데 기생충의 경우는 또 1917년이 받지 못한 편집상을 받았다던가, 그리고 역사를 만들고 싶은 헐리우드의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래서 기생충이 다크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